네, 세계 증시 소식을 빠르게 새벽 배송해드리는 글로벌 증시 시간입니다. 네, 최보원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뉴욕 증시가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AI 테마주에 대한 매도세가 지속하면서 이내 하락세로 접어들었는데 전반적인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일은 S&P 500 지수가 0.2% 하락했고 나스닥과 다우 지수도 0.6%, 0.1%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주 공개될 고용 지표가 주 후반에 선물 옵션 만기,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일본의 BOJ 등을 앞두고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 반영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달러 인덱스는 98포인트 선에 위치를 하고 달러 강세 압력은 약화되는 모습이 보여졌고 유로와 파운드와 엔화 모두 약세 압력은 완화되었고 2년물, 10년물 국채 금리도 동반 하락하면서 2026년 추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지속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연이은 일정들과 AI 관련 기업들의 과도한 지출 경계가 높아지면서 불확실성 지수죠. 빅스 지수가 16포인트를 상회하면서 위험자산 투자 심리 일시적으로 위축이 되는 모습 전일은 보여졌습니다. 네,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AI 하락세를 이끌었던 오라클과 브로드컴은 추가로 밀려났지만 테슬라는 3% 이상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이처럼 기술주에서 명암이 확연하게 갈리는데 주요 기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개별 기업들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는 전주 조정이 컸던 만큼 반발 매수에 유입이 됐는데요. 엔비디아는 전일 0.7% 상승했습니다. 반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1.5%, 0.8% 하락했고 이 클라우드 관련 기업들 전일도 부진했습니다. 아마존과 알파벳은 1.6%, 0.4% 하락했고 브로드컴도 5.6% 하락했지만 상대적으로 AI 관련주들 중에서 반등이 제한적이었던 메타는 0.6% 상승을 했고 테슬라는 리비안과 함께 최근에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전일도 3.6%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르게 살펴보시면은 IT 업종은 S&P 500 지수 내에서도 1.0% 하락했지만은 상대적으로 내수주 비중이 높은 헬스케어 유틸리티 업종은 1.3%, 0.9%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규제 리스크 완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밸류에이션이 낮다라는 측면에서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1.8% 상승했는데 개별 기업으로 보시면 일라이 릴리가 3.4%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치주들 중에서도 이 미국 내부 비중이 높은 업체들 반등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업체가 의류업체인 에버크롬비아 같은 경우가 전일 5.9%, 아메리칸 이글도 6.1%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특징들 중에서도 진로그룹이라고 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업체들이 있는데 구글의 부동산 서비스 영역 확대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7.9% 하락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들 간의 주가 차별화 크게 나타나는 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주요 거시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월간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 목요일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각각 발표가 되는데 이런 지표들이 앞으로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번 주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에 대해서 각국의 중앙은행 회의가 진행이 되는 측면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이번 주에는 미국의 고용 지표 여기에 대해서 CPI 발표가 되고요. 추가적으로는 일본의 BOJ 회의, 유로존의 ECB 회의, 영국의 BOE 회의도 진행이 됩니다. 추가적으로는 미국, 유로존, 영국, 일본 제조업 PMI도 공개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미국 내부에서뿐만이 아니라 각국에서 여러 이벤트들이 진행이 되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불확실성 요인들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 일시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월 중순까지 조금 더 보시면은 1월 중순부터는 어닝 시즌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12월 말 그리고 1월 중순까지는 이 연말에 예산안 정책이 구체화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즉 지금은 단기적인 불확실성에 대응을 해야 되는 장 그렇지만은 단기적으로 펀더멘털이 양호한 반면에 조정이 컸던 업체들은 여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해당 업체로는 방금 말씀드린 예산안이 조금 더 늘어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 업체라든지 아무래도 이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된 이 큰 기업들 위주로도 조금 더 보실 수 있는 시기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해주신 지표들의 영향 이번 주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오늘은 최보원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